개념 예술가들은요, 정말 체계적으로 기존의 생각들을 하나씩 부숴나갔습니다. 첫째, 예술은 꼭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체여야 한다? 아니라는 거죠. 둘째, 회화나 조각 같은 특정 매체에만 갇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아니라고 봤고요. 셋째, 예술은 오로지 눈으로만 보고 느껴야 한다? 이것도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 작품은 갤러리 안에 고고하게 홀로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이 모든 걸 거부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낡은 규칙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럼 그 빈자리에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피어났을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결과물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우선 지시 기반 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오노 요코 같은 예술가들이 이걸 이끌었는데요. 이분들은 완성된 작품을 짠! 하고 보여주는 대신에 관객한테 일종의 지시문을 던져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오노 요코의 이 작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예술은 벽에 걸린 그림이 아니라 못을 박으세요라는 이 단순한 지시문 그 자체예요. 관객이 진짜로 못을 박든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상상하든 그 행위를 통해 작품을 완성하도록 초대하는 거죠. 예술의 주도권이 예술가에게서 관객에게로 넘어가는 정말 혁신적인 순간입니다. 이번에는 시스템으로 예술을 만든 경우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 루잇입니다. 이 사람은요, 직접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예술을 만들어내는 어떤 규칙이나 시스템, 그 자체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어요. 루잇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눈에 보이는 최종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계획이나 규칙들의 집합, 바로 그게 진짜 예술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벽에 그려진 거대한 드로잉은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수많은 결과물 중 하나일 뿐이고요. 진짜 작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니까 세 예술가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오노 요코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지시문을, 솔 루잇은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로렌스 와이너는 어땠을까요? 이분은 아예 언어, 그 자체를 조각에 쓰는 돌이나 흙처럼 하나의 재료로 사용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로렌스 와이너입니다. 그는 예술 작품의 소유권이나 창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의도 선언문인데요. 한번 보세요. 첫째,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둘째, 다른 사람이 그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셋째, 아예 작품을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요, 예술이 꼭 하나의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가가 만들든 여러분이 만들든 아니면 그냥 우리 머릿속 상상으로만 존재하든 그 모든 게 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는 거죠.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우리가 왜 개념 미술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념 미술이 가져온 변화는요, 정말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스타일 하나가 추가된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게임의 판 자체를, 그 규칙을 영원히 바꿔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개념 미술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보면 이게 정말 명확해집니다. 이전에는 예술이 곧 아름다운 사물이었죠. 하지만 이후에는 예술이 강력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의 작업실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서재 같은 공간이 된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예술의 탈물질화라고 부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갤러리에서 보는 수많은 설치 미술,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이 모든 게 개념 미술에 큰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미술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곧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